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싱가포르에서 한글을 공용 문자로 쓰자는 프로젝트가 시작된 겁니다. 그것도 중국계 명문대 교수가 주도한 실험이었죠. 영어, 중국어, 말레이어, 타밀어까지 수많은 언어가 얽힌 싱가포르에서 왜 한글이 선택된 걸까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중국 정부의 거센 항의로 전면 중단될 뻔했다는 것. 과연 한글은 어떻게 싱가포르 교육을 바꿨고 왜 중국은 이 실험에 그토록 민감하게 반응했을까요? 잠깐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 시작합니다.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언어학과 강의실. 저는 칠판에 4개의 선명한 원을 그려 넣었습니다. 각각의 원은 우리 싱가포르의 공용어 영어, 중국어, 말레이어, 타밀어를 나타내죠. 그리고 이 원들 사이에는 어떤 연결선도 없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 싱가포르의 언어 현실입니다. 제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어요. 우리는 다민족 국가이지만 실제로는 각각의 언어 섬에 갇혀 있습니다. 강의실의 학생들은 서로 다른 민족 출신이었죠. 하지만 그들의 표정에서는 비슷한 공감이 읽혔어요. 중국계 학생들은 자신들만의 그룹에, 인도계와 말레이계 학생들은 또 다른 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저 자연스러운 일상이었죠. 오늘부터 우리는 말도 안 되는 실험을 시작할 겁니다. 저는 칠판에 한글 자음과 모음을 써내려갔어요. 학생들의 눈이 동시에 커졌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문자 한글이에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어떤 문자와도 달라요. 왜냐하면 이것은 소리를 그린 문자니까요. 한 말레이계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런데 우리가 왜 한국어를 배워야 하죠?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우리는 한국어를 배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의 말을 한글로 표기하고 서로의 언어를 정확하게 발음하는 법을 배울 거예요. 그날 오후 저와 3명의 대학원생들로 구성된 작은 연구팀이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중국계인 리안, 말레이계인 파리드, 인도계인 프리아. 모두 언어학 전공자들이었죠. 프로젝트 이름은 한글 브릿지로 하겠어요. 우리의 목표는 한글이 싱가포르의 언어들을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지 실험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교내 커뮤니티에서 스터디 그룹 형태로 조용히 시작했어요. 10명의 학생들이 모여 서로의 이름을 한글로 써보는 것부터 시작했죠. 그리고 놀랍게도 그들은 처음으로 서로의 이름을 제대로 발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와, 내 이름이 이렇게 들리는 거였어? 타밀계 학생 라비는 자신의 이름이 정확하게 발음되는 것을 듣고 감탄했어요. 이 작은 움직임은 곧 대학 소식지의 기사로 실렸습니다. 새로운 언어 실험 다문화 소통의 다리를 놓다. 학생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퍼졌고 제 연구실에는 더 많은 학생들이 찾아왔어요. 인터넷 소셜 미디어에서도 한글 브릿지라는 주제로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죠. 학생들이 자신의 이름과 친구들의 이름을 한글로 쓴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고 서로 공유했어요. 그리고 그 아래에는 항상 같은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우리는 서로의 언어를 듣고 있어요. 저의 작은 실험은 이제 막 시작되었지만 이미 무언가 특별한 것이 시작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학술 실험이 아니라 어쩌면 싱가포르의 분절된 언어 공동체를 연결할 수 있는 다리일지도 모르는 일이었죠. 저는 왜 이런 프로젝트를 시작했을까요? 그건 제가 자라온 싱가포르의 특별한 환경 때문입니다. 싱가포르는 겉으로 보기에 완벽한 다문화 천국처럼 보여요. 영어, 중국어, 말레이어, 타밀어 이 4가지 공식 언어가 있고 거리마다 다양한 언어로 된 간판이 걸려 있습니다. 정부 문서는 항상 4개 언어로 제공되죠. 하지만 실제 우리의 일상에서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저는 중국계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할머니는 푸젠어만 쓰시고 부모님은 만다린과 영어를 섞어 쓰셨죠. 학교에서는 영어로 수업을 들었고요. 이런 경험은 저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성장한 대부분의 아이들이 비슷한 언어적 혼란을 겪어요. 겉으로는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 같지만 현실은 언어에 따라 계층이 나뉘고 문화가 분리되는 모습이었죠. 대학에 들어와서 더 분명히 보였어요. 중국계 학생들은 주로 중국어를 써서 다른 민족 학생들을 대화에서 배제했고 인도계나 말레이계 학생들은 주요 행사에서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제 연구실 앞에는 항상 다양한 민족의 학생들이 지나다녔어요. 그중 특히 기억에 남는 학생이 있습니다. 타밀계 학생 라지쉬는 중국어 수업에서 유일한 비중국계 학생이었죠. 그는 항상 교실 맨 뒤에 앉아서 침묵했어요. 하루는 제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왜 중국어를 배우고 싶어? 그의 대답은 단순했어요. 여기서 살려면 중국어를 알아야 해요. 하지만 발음이 너무 어려워요. 아무리 노력해도 선생님이 제 발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이야기는 저에게 깊은 울림을 줬어요. 라지쉬 같은 학생들이 얼마나 많을까? 그들은 다른 언어를 배우려고 노력하지만 발음 체계가 너무 달라서 좌절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 싱가포르의 언어 문제는 표면적으로는 다양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분리로 작용하고 있었죠. 중국계가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다 보니 중국어 사용자들이 사회적으로 우위에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교내 식당에서도 그런 모습이 보였어요. 중국계, 말레이계, 인도계 학생들이 각자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자기들의 언어로만 대화하는 모습.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제 유년 시절을 되돌아보면 저 역시 다른 민족의 언어를 제대로 배우지 못했어요. 중국어와 영어만 할 줄 알았죠. 말레이 이웃의 이름조차 제대로 발음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궁금했어요. 서로의 언어를 완벽히 배우는 것은 어려울지 몰라도 적어도 서로의 이름을 제대로 부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서로의 말소리를 이해할 수 있는 다리가 필요했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떠오른 것이 바로 한글이었죠. 저는 박사 과정 중 세계 문자 체계를 연구하는 수업에서 처음 한글을 만났습니다. 선생님이 프로젝터에 한글 자음과 모음을 보여주시던 그 순간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해요. 여기 보이는 문자는 다른 어떤 문자와도 다릅니다. 교수님의 목소리가 강의실에 울려 퍼졌죠. 이것은 소리를 그대로 그린 문자입니다. 저는 앞자리에 앉아 눈을 크게 뜨고 슬라이드를 바라봤어요. 기역, 니은, 디귿. 처음 보는 형태였지만 묘하게 끌리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한글의 자음은 발음할 때 입모양을 본뜬 것이고 모음은 하늘과 땅, 사람을 상징하죠.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무릎을 쳤어요. 와, 이건 정말 혁명적인데요. 문자가 소리와 직접 연결되어 있다니. 수업이 끝난 후 저는 도서관으로 달려가 한글에 관한 모든 책을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제 방에서 작은 노트에 한글로 제 이름을 써보았죠. 에밀리 탄이 한글로는 에밀리 탄이 되었어요. 너무나 간단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연구실 동료인 중국인 유학생 리우에게 물었어요. 리우, 중국어 성조를 어떻게 외국인에게 설명하니? 리우는 웃으며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불가능하죠. 아무리 설명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냥 많이 들어야 해요. 저는 제가 그린 한글 도표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걸로 한번 해볼래? 애밀성을 한글로 쓰면 마처럼 표시할 수 있어. 성조를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어. 리우는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펜을 들었지만 몇 분 후 그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니. 내가 10년 동안 설명하려 했던 것을 이렇게 쉽게. 그날 저녁 저는 연구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글은 소리의 지도다. 눈으로 소리를 볼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문자. 저는 학생 연구팀을 모았어요. 중국계, 말레이계, 인도계 학생들이 모인 작은 그룹이었죠.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서로의 발음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프리아라는 인도계 학생이 손을 들었죠. 교수님, 저는 항상 제 이름이 잘못 불리는 게 스트레스였어요. 제 이름의 정확한 억양을 아무도 이해 못했거든요. 저는 칠판에 프리아를 한글로 썼습니다. 그리고 강세를 표시했어요. 이제 모두가 내 이름을 정확하게 발음할 수 있을 거야. 프리아의 눈에 작은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때 저는 이것이 단순한 언어학 실험이 아니라 사람들의 정체성과 존중에 관한 문제임을 깨달았어요. 그렇게 우리의 소규모 한글 실험은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실험 수업 날, 저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어요. 15명의 학생들이 제 교실에 모였습니다. 중국계, 말레이계, 인도계. 모두 서로 다른 언어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었죠.
오늘 우리는 아주 간단한 것부터 시작할 겁니다. 바로 서로의 이름을 정확하게 부르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저는 칠판에 한글 자모음표를 크게 그렸어요. 그리고 학생들에게 작은 카드를 나눠주었습니다. 여러분, 먼저 자신의 이름을 로마자로 쓰고 옆에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 한글로 써보세요. 말레이계 학생 아미라가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저는 제 이름을 AMIRAH로 쓰지만 실제로는 마지막 H가 약간 들리는 발음이에요. 영어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저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글이 필요한 거야. 이렇게 써볼까? 아미라 히은, 이제 마지막 숨소리까지 표현할 수 있어. 아미라의 눈이 커졌어요. 정확해요. 이게 제 이름이 실제로 들리는 방식이에요. 교실 한쪽에서는 중국계 학생 웨이가 인도계 친구 산지부의 이름을 한글로 쓰고 있었습니다. 산, 지, 부. 웨이는 천천히 발음하며 한글로 적었어요. 산지부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너 지금 내 이름을 제대로 발음했어. 3년 동안 같은 수업을 들었는데 이제야 처음으로. 그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저는 그 순간 무언가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수업이 끝날 무렵 저는 학생들에게 제안했어요. 다음 주까지 한글로 문화교환 노트를 만들어 볼까요? 자신의 언어에서 가장 어려운 발음이나 표현을 골라서 한글로 적고 서로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놀랍게도 학생들은 일주일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도서관에서 그들이 모여 있는 모습을 발견했어요. 노트북과 종이에 서로의 언어를 한글로 적으며 웃고 있었죠. 말레이계 학생 파리드가 중국계 학생 메이링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내 이름이 중국어로는 메이링이지? 성조가 있을 텐데. 한글로는 메이링이라고 쓸 수 있겠다. 메이링은 감탄했어요. 와, 맞아. 내가 내 이름을 중국어 성조까지 정확하게 발음하다니. 일주일 후 그들은 작은 공책을 가져왔어요. 표지에는 한글로 연결된 우리의 언어들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안에는 각자의 언어에서 가장 어려운 발음들이 한글로 정리되어 있었죠. 교수님, 저희가 발견한 건 한글이 단순히 언어를 번역하는 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산지부가 말했습니다. 한글은 우리의 발음을 연결하는 다리가 됐어요. 저는 그들의 노트를 보며 전율을 느꼈어요. 이것은 단순한 실험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소통의 새로운 방법을 찾아가고 있었죠. 지난 학기에는 서로 말도 안 걸던 학생들이 이제는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인사해요. 제 조교 리안이 귓속말로 전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이름을 제대로 부르는 것. 그것이 모든 소통의 시작이었습니다. 실험이 시작된 지 3개월, 저는 드디어 첫 번째 데이터를 모을 수 있었습니다. 제 연구실은 설문지와 테스트 결과로 가득 찼어요. 이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제 조교 리안이 컴퓨터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중국어 성조 인식이 23%나 향상됐어요. 특히 비중국계 학생들에게서요. 저는 다른 그래프를 살펴봤어요. 여기 타밀어 발음 인지력도 2배 가까이 올랐네. 그리고 학생들 간 상호작용 빈도도 눈에 띄게 증가했어. 조용했던 연구실에 작은 환호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의 실험이 단순한 이론이 아닌 실제 효과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이제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파리드가 물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더 넓은 곳으로 가야죠. 싱가포르 교육부에 보고서를 제출할 거예요. 다음 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교육부 건물 앞에 섰어요. 두꺼운 보고서 파일을 품에 안고 있었죠. 탄 교수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문화 교육 담당 리 부국장이 저를 맞이했어요. 흥미로운 제안이라고 들었습니다. 회의실에서 저는 우리의 실험 결과를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그래프와 학생들의 피드백, 그리고 실제 수업 영상까지. 이 방법이 특별한 이유는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게 아니라 서로의 발음을 정확히 이해하는 도구를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한글은 소리의 다리가 돼줘요. 리 부국장은 한동안 생각에 잠겼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흥미롭네요. 하지만 전국적으로 도입하기에는 좀 더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의 말에 실망했지만 그는 뜻밖의 제안을 했어요. 2개 중학교에서 파일럿 수업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13살 학생들을 대상으로요. 정말요? 그거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제 목소리에 기쁨이 넘쳤습니다. 2달 후 저는 템피니스 중학교와 우드렌즈 중학교에서 주 2회 수업을 시작했어요. 제 대학 연구팀도 함께 참여했죠. 첫날은 혼란스러웠어요. 중학생들은 대학생들보다 훨씬 에너지가 넘쳤거든요. 선생님, 왜 한국어를 배워요? 한 말레이계 소년이 물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설명했어요. 우리는 한국어가 아니라 한글을 배우는 거야. 한글로 너희의 언어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거든. 점차 아이들은 이 새로운 방식에 흥미를 느꼈습니다. 특히 서로의 이름을 한글로 쓰고 발음하는 활동은 큰 인기였어요. 자하라, 너의 이름을 한글로 쓰면 이렇게 되는구나. 자, 하, 라. 중국계 소녀 펑이 말레이계 친구의 이름을 천천히 발음했습니다. 자하라는 활짝 웃었어요. 맞아. 처음으로 제대로 발음했어. 3개월의 파일럿 수업이 끝난 후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학생들의 언어 과목 평균 성적이 12% 향상됐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서로 다른 민족 배경의 학생들 간 교류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는 점이었죠. 학교 교장 선생님은 제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탄 교수님, 학생들 사이에 변화가 생겼어요. 서로 다른 민족의 아이들이 함께 점심을 먹고 함께 공부해요. 이 프로그램을 계속할 수 있을까요? 저는 행복한 마음으로 동의했습니다. 우리의 작은 실험이 점점 더 큰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성공적인 파일럿 프로그램 덕분에 저희 프로젝트는 점점 더 많은 관심을 받기 시작했어요. 몇몇 언론에서도 저희 이야기를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커피를 마시며 신문을 펼쳤어요. 그리고 제 눈을 의심했죠. 중국계 학생들도 한글 배운다 대형 헤드라인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기사 내용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싱가포르의 중화 문화 정체성이 위협받고 있다. 중국계 학생들이 한국 문자를 배우도록 강요받고 있다. 이게 대체 무슨?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교육부리 부국장이었죠. 탄 교수님,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중국 대사관에서 공식 항의서를 보내왔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항의서라뇨? 저희는 그저 의사소통 방법을. 대사관 측은 이 프로젝트가 중국 문화의 중요성을 약화시키고 불필요하게 외국 문자를 도입한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그 신문 기사가 상황을 악화시켰어요. 다음 날 저는 교육부로 호출되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무거웠어요. 탄 교수님, 유감스럽게도 파일럿 프로그램을 중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교육부 장관이 말했어요. 외교적 마찰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비가 오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된 것 같았습니다. 연구실에 도착했을 때 학생들이 모여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교수님, 뉴스 들었어요. 어떻게 된 거죠? 프리아가 물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미안해요, 여러분. 우리 프로젝트는 여기서 끝난 것 같아요. 한 주가 지났지만 저는 좀처럼 마음을 추스르지 못했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학생들이 만든 한글 문화 노트가 여전히 놓여 있었어요. 이걸 모두 포기해야 한다니. 그러던 어느 날 한 봉투가 제 연구실로 배달되었습니다. 발신인은 말레이계 학생 자하라의 어머니였어요. 탄 교수님께 제 딸 자하라는 항상 학교에서 외로워했습니다. 다른 민족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선생님의 프로그램 덕분에 자하라는 처음으로 중국계 친구와 웃으며 대화하게 됐어요. 그 아이는 자하라의 이름을 정확히 발음했고 자하라도 그 친구의 이름을 제대로 불렀답니다. 작은 일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저희 가족에게는 큰 변화였어요. 제발 포기하지 마세요. 편지를 읽으며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언어 프로젝트가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삶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저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결심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 방법을 바꾸면 돼. 그날 밤 저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적인 깨달음은 저녁 산책 중에 찾아왔어요. 정부 주도가 아니라 민간에서 시작하면 되잖아. 다음 날 저는 제 연구팀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아직 실망감이 남아 있었죠. 여러분, 우리는 방향을 바꿀 거예요. 교육부를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 사람들에게 다가갈 겁니다. 프리아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어떻게요? 민간단체를 설립할 거야. 한글 커넥트 H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커뮤니티 센터, 종교단체, 대학 동아리를 통해 프로그램을 진행할 거야. 리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정부나 대사관의 간섭 없이 활동할 수 있겠네요. 정확해. 그리고 더 자유롭게 실험할 수도 있어. 무엇보다 진짜 필요한 사람들에게 직접 다가갈 수 있어. 첫 활동은 차이나타운의 노인 커뮤니티 센터에서 시작했습니다. 저는 중국 방언을 쓰시는 어르신들이 손주들과 소통하는 방법을 가르쳤어요. 요즘 젊은이들은 표준 중국어나 영어만 써요. 제 손자는 제 푸제너를 전혀 이해 못해요. 80대 할머니 왕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방언의 특별한 발음을 한글로 표기하는 법을 알려드렸어요. 그리고 손자에게도 같은 표기법을 가르쳤죠. 일주일 후 그 할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제게 말했어요. 손자가 처음으로 제 고향 노래를 따라 불렀어요. 제 심장이 녹는 것 같았답니다. 이 성공 사례는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리틀 인디아의 힌두 사원에서도 초대를 받았어요. 우리 아이들이 타밀어 발음을 어려워해요.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같은 방식으로 말레이 커뮤니티, 유태인 회당, 심지어 필리핀 이주 노동자 모임까지. 프로젝트는 빠르게 그러나 조용히 확산되었습니다. 파리드는 간단한 모바일 앱을 개발했어요. 한글 커넥트라는 이름의 이 앱은 다양한 싱가포르 언어를 한글로 표기하고 발음하는 법을 알려주었죠. 우리 가족 이름을 한글로 써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인터넷에 공유해주세요. 저희는 이런 간단한 캠페인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몇십 명이 참여했지만 점점 수백, 수천 명으로 늘어났어요. 3개월 만에 앱 다운로드는 20만을 돌파했습니다. 교수님, 믿기 어려워요. 저희 동네 커뮤니티 센터에서도 한글 서클이 생겼어요. 학생 한 명이 들뜬 목소리로 전화했어요. 저는 지도를 펼쳐 그동안 형성된 한글 커뮤니티 그룹을 표시해 봤어요. 300개가 넘었습니다. 싱가포르 전역에 작은 불꽃들이 피어오르고 있었죠.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통합 양로원에서였어요. 중국계, 말레이계, 인도계 노인분들이 처음으로 서로의 이름을 제대로 부르며 웃고 계셨습니다. 50년 넘게 같은 아파트에 살았는데 오늘에야 이웃의 이름을 제대로 부를 수 있게 됐어요. 한 할아버지의 말씀에 모두가 박수를 쳤어요. 저는 그날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정부의 공식 지원은 잃었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얻었다. 어쩌면 이것이 진정한 변화의 시작점일지도 모른다. 한글 커넥트 프로젝트가 시작된 지 1년이 지났어요. 작은 실험에서 시작된 이 움직임은 이제 싱가포르 사회 여러 곳에서 변화의 물결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아침 저는 친구의 초대로 콜로니얼 디스트릭트의 한 교회를 방문했어요. 예배가 시작되자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오늘 찬송가는 4개 언어와 함께 한글 표기도 있습니다. 모두가 함께 부를 수 있도록요. 목사님이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찬송가 책을 펼쳐보니 영어, 중국어, 말레이어, 타밀어 아래 작은 한글 표기가 있었죠. 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런 변화는 교회뿐만이 아니었어요. 다른 종교 기관들도 비슷한 시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슬람 사원에서는 기도문에 한글 병기를 시작했고 힌두 사원에서는 축제 안내문에 한글 표기를 추가했죠. 탄 교수님, 국립박물관에서 연락드립니다. 문자의 달이 싱가포르라는 특별전을 준비 중인데 한글 섹션을 포함하고 싶습니다. 이 전화는 저에게 큰 의미가 있었어요. 국가기관에서 저희 프로젝트를 인정한다는 뜻이었으니까요. 특별전 개막식 날 저는 감격에 겨워 전시장을 둘러봤습니다. 한글이 싱가포르의 다양한 언어를 연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전시물들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더욱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교육부에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공식 커리큘럼의 보조 문자로 한글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탄 교수님, 1년 전 결정은 너무 성급했던 것 같습니다. 리 부국장이 전화로 말했어요. 지금의 성과를 보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하지만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따로 있었습니다. 제가 차이나타운의 한 커피숍에 앉아 있을 때였어요. 탄 교수님 맞으신가요? 고개를 들어보니 낯선 노신사가 서 계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싱가포르 중국어 교육협회 회장이라고 소개하셨어요. 처음에는 당황했어요. 이 단체가 작년에 저희 프로젝트에 가장 강력히 반대했던 곳이었으니까요.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이 저 앞에 앉으며 말씀하셨어요. 작년에 저는 선생님의 프로젝트에 반대했습니다. 중국어의 순수성이 훼손될까 걱정했죠. 저는 조심스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제 손녀가 한글 커넥트 앱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저와 푸젠 방언으로 대화하기 시작했죠. 제가 60년 넘게 써온 우리 가족의 방언이요. 그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젊은 세대는 대부분 표준 중국어만 배우고 우리의 다양한 방언은 잊혀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글 덕분에 제 손녀와 방언으로 대화하게 됐습니다. 그분이 제 손을 잡으셨어요. 제가 틀렸습니다. 이날 저는 행복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단순히 언어 학습을 넘어 사람들의 정체성과 문화적 연결을 회복시키고 있었어요. 교수님, 이제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학생들이 물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다음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그리고 더 멀리. 한글은 아시아의 다양한 언어들을 연결하는 다리가 될 수 있어. 그날 밤 저는 창문을 열고 싱가포르의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수많은 빛이 어우러진 도시처럼 다양한 언어와 문화가 서로를 비추며 공존하는 미래를 꿈꿨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감동사다리였습니다.